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유해 화학물질 화학사고 예방과 응급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유해 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인 유해 화학물질 취급을 준수하여 취급해야 합니다. 별표 1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 취급 기준은 다음과 같이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화학사고란 작업 시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의 유출과 누출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화학사고는 확산성, 유해성, 잔류성을 띠고 있어 사업장뿐만 아니라 환경과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화학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취급장소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해 화학물질 주변에 열, 스파크, 불꽃, 담뱃불 등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해 화학물질이 담겨 있거나 묻어 있는 용기에는 용접이나 용단 작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나서 실시해야 합니다. 고체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에는 낙하로 인한 분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하 거리를 최소화하고 분진을 포집할 수 있는 포집시설 설치가 필요하죠. 만일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 증기가 발생한다면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해서 증기를 포집해야 하는데 작업할 때는 장치를 항상 가동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은 유도 가스 및 산소 결핍 여부 점검인데요. 밀폐된 장소에서는 폭발성 기체나 유도 가스의 존재 여부, 산소 결핍 여부를 점검한 후에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해야 합니다. 밀폐된 공간의 적정 공기는 산소 농도가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는 1.5%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30ppm 미만, 황화수소는 10ppm 미만인데요. 작업 공간의 공기가 적정 상태인지 점검한 후에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유해 화학물질은 인화성을 띠거나 물과 반응하는 등의 특성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데요. 물과 반응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 접촉을 피하도록 해야 하며 인화성을 띠는 유해 화학물질은 그 물질이 반응하지 않는 액체나 공기의 분위기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고체 유해 화학물질은 이동 시 마찰 등의 이유로 예상치 못하게 가스가 발생해 폭발할 위험이 있는데요. 가스가 체류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용기 높이 90% 미만으로 보관하여 이동해야 합니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 식음료를 섭취할 경우 화학물질과 음료를 혼동할 수 있으며 유해 화학물질이 기화되어 음식물에 배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식음료를 보관하는 것 또한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보호장구 착용입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는 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체의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액체 유해 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체 상태의 유해 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밀입자 형태 등 체류하거나 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착용 예외 상황일 경우에는 근거리에 비치하여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안전보호구 착용이 필수가 아닌 상황으로는 탱크로리 등 유해 화학물질을 운반 운송하는 차량을 운전 중일 경우, 국소배기 장치 등이 설치 가동되는 장소에서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 화학물질 위험 요인으로부터 취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나 장치가 설치된 경우, 사방이 막힌 지게차를 이용해 밀폐용기를 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기기 주변이나 시설에 대한 일상 점검과 감독을 하는 경우, 취급시설 순찰 등 보안 경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는 적절한 보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만약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 채로 작업해야 한다면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이 눈에 튀었을 경우 흐르는 물로 화학물질 제거가 가능하지만 렌즈를 착용하고 있다면 흐르는 물로는 제거되지 않아 신속한 세척이나 제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응급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고 현장을 파악한 후 즉시 119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경찰서 등 대응기관에 신고하는 게 중요한데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신고할수록 대응기관이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고를 신고할 때는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사고 내용과 그 원인, 피해 현황, 그리고 신고자와 사업장 책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해야 합니다. 만약 내용을 알 수 있거나 유관기관이 상황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고 원인 물질의 환경 확산 현황, 사고 현장의 응급조치 현황,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대피 현황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확산 방지에 대한 조치인데요.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된 경우 초동 조치가 중요합니다. 소량의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됐다면 흡착분과 흡착포로 벽을 만드는 방제 작업으로 화학물질이 널리 퍼지는 걸 차단해야 합니다. 단, 유해 화학물질이 소량 유출되었더라도 꼭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한 후 방제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량의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되거나 노출되면 신속한 현장 대응이 필요하겠죠. 사고 대응에 관계되는 인원과 차량 이외에는 접근을 통제하여 더 큰 사고를 방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해 화학물질이 피부 혹은 눈에 닿을 때의 응급조치인데요. 피부에 노출된 경우에는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많은 양의 물과 비누로 약 15분 정도 세척한 후에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며 눈에 노출됐을 때는 눈꺼풀을 들어 올려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약 15분 이상 충분히 세척한 뒤 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처럼 긴급 상황을 대비해 세안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세척이나 세안시설을 즉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학사고 예방법과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 예방 방법과 응급조치 방법을 꼭 숙지해 주세요.